네, 그래서 뭐 이제 쭉 설명했고 우리가 이제 한번 보기도 했고 그래서 강아지가 딱 그 프로포폴을 딱 나왔고 기절한 상태가 되면 딱 이렇게 돼요. 흐늘흐늘해요. 애기가 좌우로 막 넘어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잡고 몸을 이렇게 좀 눌러줘도 돼요. 눌러주는 경우도 있고 위턱을 갖다가 고정권을 이용해서 확 잡아당기는 경우도 있고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지금 저기가 없어요. 고정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입을 갖다가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건데 보통 어디다 거냐면 송곳니에다 겁니다. 송곳니가 양쪽에 튀어나와 있잖아요. 딱 걸면은 딱 걸려요. 그럼 강아지는 지금 기절한 상태이기 때문에 흐물흐물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몸으로 눌러주든지 잡아주든지 해서 이렇게 잡아주고 아까 그 사람이 어떻게 잡았죠? 화면에서 이렇게 잡고 하나는 목덜미 잡았죠. 그쵸? 그것처럼 만약에 줄로 잡는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주고 하나는 목덜미 잡고 그래서 좌우로 넘어가지 않게 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랬죠? 입이 수의사를 바라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안 되고 고개를 살짝 들어줍니다. 고개를 살짝 들어주고 목덜미를 잡든지 몸을 잡든지 해서 몸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게 안 되고 이렇게만 잡고 있으면 10중 8구 몸이 넘어가요. 왜냐하면 기절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딱 기절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좌우에서 부축해주지 않으면 넘어가죠. 똑같아요. 그렇죠? 강아지도 부축해주면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동물병원 어디 참관 같은 거 갔는데 이렇게 딱 잡았는데 이걸 제대로 안 잡은 거예요. 보건 선생님이. 그러니까 강아지가 옆으로 훅 넘어가니까 원장이 그냥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목덜미를 잡든지 어디를 잡든지 해서 해주고 만약에 몸으로 안정하게 받치고 있으면 이렇게 열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열어도 되고 중요한 거는 몸이 움직이지 않고 입은 여기를 보고 입을 이렇게 벌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마취가 이제 어느 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절했다고 자꾸 억지로 석방을 하려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아지가 입을 앙앙거려요. 분명히 기절했는데 앙앙거리고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막 혀를 막 낼름낼름 거려요. 그러면 삽관이 안 되죠. 그러면 삽관이 되지 않으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잠깐만요. 이게 후두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제일 큰 게 있고 중간 거 작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통 어떻게 쓰냐면은 다음 주에 실습할 때 한 번씩 해보세요. 일단은 강아지가 주둥이가 다 주둥이가 표준어가 맞나 모르겠네. 주둥이가 다 사이즈가 다르죠, 그죠? 엄청 긴 애들도 있고 엄청 짧은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강아지가 되게 사이즈는 큰데 주둥이 짧은 애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단두종, 그쵸? 불독 이런 애들은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둥이가 길면은 이렇게 긴 걸 쓰고 작으면은 이렇게 작은 걸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는데 만약에 말티즈 같은 애들 한다. 그러면은 뭘 준비해 놔야겠어요? 동물보건사가 여기 준비물을 준비해놔야 된다 그랬죠? 후두경을 갖다가 이 사이즈를 이제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1kg짜리 말티즈다. 그쵸? 만약에 뭐 20kg짜리 리트리버다. 큰 걸 준비해 놓는 거죠. 푸들 같은 경우는 한 5kg 정도 되고 이런 애들이 많죠. 스탠다드는 이제 엄청 큰 거고 뭐 미니어처, 토이 뭐 이런 애들 보면은 작은데 푸들은 또 덩치는 크지 않은데 주둥이는 또 긴 편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애들은 한 중형 정도 된 애들 할 수도 있고 헷갈리면은 큰 애 중간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작은 애 큰 애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고 요게 이제 후두경이고 여기 보면은 전구가 달려 있어요. 전구가 달려 있어 갖고 요거를 딱 걸어 가지고 딱 걸면은 걸려요. 이 상태에서 딱 하면은 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체크를 해놔야 돼요. 불이 나오는지. 체크를 안 한 상태에서 딱 해놨는데 여기 밑에 이제 돌려갖고 배터리 넣는 게 있거든요. 딱 했는데 불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수의사가 이거 불이 왜 안 나오냐고. 되게 민감해져 있어요. 하여튼 이 사칸할 때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준비를 해놔야 되고 이게 이제 후두경이고 여기 한번 써보시면 되고
후드경 같은 경우도 다 하고 나면 여기 침이랑 이런 거 다 묻죠. 그쵸? 배터리도 교환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다 닦고 이렇게 해갖고 보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ET 튜브예요. ET 튜브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4.0이라 써있는데 이거는 사이즈 별로 안 커 보이죠? 이런 거에 비하면 사이즈 되게 작죠? 그쵸? 이거는 이제 보통 4.0 정도 되면은 뒤에 나오겠다. 튜브가 강아지에서 거의 쓰지도 않네, 그죠? 고양이에서 한 3.5kg 정도 될 때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강하게 많이 써요. 우리나라에서는 은근히 이 튜브를 조금 작게 쓰는 편인데 이거는 지금 미국 기준이고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그냥 한 2, 3kg 정도 되는 강아지에서 많이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 튜브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한쪽이 뭐라 그랬죠? 이쪽이 관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치 관이랑 튜브랑 이렇게 딱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목에 관이 나온 상태죠? 연결되고 그때부터 마취 틀어서 마취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취 가스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튜브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연결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넣는 거죠. 튜브를 이렇게 넣는 거고 할 때 어깨까지 이제 사이즈를 재보는 거예요. 어깨까지 사이즈를 재보고 위에다가 고정끈을 묶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게 어깨 그 다음 송곳니까지 길이가 요 정도 되겠다. 딱 여기다가 고정끈을 요런 고정끈을 갖다가 묶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볼까요? 다시 이렇게 고정끈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묶여져 있고 딱 넣고 강아지 이제 삽관이 다 된 후에 바로 이제 주둥이를 하고 묶는 거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모형 강아지를 가지고 한 번씩 다 해볼게요. 다음 주에. 이 마취는 진짜 강아지로 할 수가 없어요. 약을 못 구해서. 자, 그 다음에 요 앞에 뭐 달려있다 그랬죠? 풍선 달려있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풍선 공기를 넣는 부위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음 주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딱 넣고 싹 누르면은 풍선이 부풀어 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어디가 부풀어 오냐면 여기도 부풀어 오고 여기도 부풀어 와요. 그러면은 내가 목에다 딱 넣고 공기 부풀었는지 안 부풀었는지 내가 긴가민가 하다. 여기를 보면 알겠죠? 그쵸? 여기도 부풀고 여기도 부풀어 있으면은 제대로 부풀러질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찢어졌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하면 이게 안 부풀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장비를 준비할 때 후드경 불도 켜보고 중요한 건 ET 튜브를 한번 부풀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지금 풍선이 이렇게 있죠. 부풀린 상태에서 공기를 반대로 빼면 또 이렇게 쭈그러들어요. 쭈그러들고 한번 이렇게 부풀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부풀리고 공기 새는 데 없죠? 그러면 이거는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써버리면은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찢어져 갖고 공기가 샌다거나 하면은 이 부풀게 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딱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정이 돼갖고 안 움직이죠. 안 부풀어 있으면은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건이 된 상태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얼마나 불안해. 확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풀어진 상태에서 처음에 이제 기관에 이렇게 넣었죠. 넣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공기를 갖다가 싹 넣게 되면은 여기 딱 낑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를 해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목에 들어가죠. 목에 들어가면은 이게 이렇게 뾰족하지는 않은데 잘못하면 목을 막 긁고 가요. 그냥 목에다 이렇게 쑥 넣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목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피가 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를 바른다고 그랬죠? 리도카인 젤 같은 윤활유를 앞에다가 발라줘서 이제 스무스하게 들어가고 스무스하게 빠지도록 상처 없이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ET 튜브의 크기는 여기 보시면 ET 튜브 되게 많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중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사이즈를 다르게 쓰기 때문에 굉장히 종류는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쓸 때 내가 이건 병원마다 달라요. 체중에 따라서 ET 튜브를 결정하는 병원도 있고 뭐 기관의 직경에 따라서 결정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기관의 직경으로 결정하는 것 같고 외국은 체중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강아지가 8kg짜리 비숑이다. 많이 나가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7짜리 준비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 T큐브 아까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 낮은 거, 하나 높은 거 같이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6.5, 7, 7.5로 하든지 아니면 6, 7, 8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조금 차이를 둬서 하는 게 좋고 고양이는 어떻게 될까요? 고양이도 이 T큐브 쓰는 건 똑같은데 고양이는 강아지처럼 그 체중별 편차가 이렇게 크진 않아요. 강아지는 치와와도 있고 뭐 리트리버도 있고 사이즈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만 고양이는 성묘가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코숏이라고 그러죠. 길고양이든 뭐든 어떤 그냥 토종 고양이가 보통 4kg 정도로 잡아요. 4kg 정도 잡고 뭐 적게 나가면 뭐 한 3.5kg 되는 거고 많이 나가면 한 5kg, 6kg 되는 거고 뭐 강아지처럼 막 20배 차이 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고양이는 보통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편이고 자 그런데 뭐 체중으로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병원 가면은 보통 기관 직경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T튜브를 이제 준비해 놔야 되는데 사이즈를 어떻게 하느냐 할 때 보통 그 마취를 하기 전에 신체 검사가 아니고 마취 전 검사를 해요. 혈액 검사랑 그 다음에 엑스레이 검사 기본적으로 대부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기관이에요, 기관. 여기다가 지금 관을 넣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관을 넣으니까 아까 이제 그 어깨뼈가 있는 데가 한 요 정도 된다고 치면은 한 요 정도까지 넣는 거거든요, 관을. 이 정도까지 이제 넣게 되고. 자, 이 T튜브 사이즈는 그러면은 관이랑 똑같은 거 쓰면 안 되죠. 그럼 제대로 안 들어가죠. 관 직경의 한 60% 정도. 보통 제일 넓은데 아니면 한 요 정도 되는데 한 60% 정도 되는 걸 갖다가 그 튜브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보통 계산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병원마다 좀 기준이 다 다르니까 이 T튜브 사이즈를 정하는 거는 이거는 뭐 그냥 병원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삽관을 위해서 보정을 할 때는 일단 턱을 잡는 거, 그 다음에 목덜미를 잡는 거. 그래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앞뒤로도 흔들리지 않게 강아지의 입이 수의사의 얼굴을 향하도록 그리고 위턱을 보통 잡고. 자, 근데 병원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병원은 보정자가 혀까지 잡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 보면은 지금 여기는 혀를 누가 잡았어요? 수의사가 잡았죠. 여기도 혀는 수의사 잡았을 것 같은데 혀가 잘 나와있지 않네. 혀 여기 있네요. 혀랑 후두경이랑 수의사랑 같이 잡았죠. 근데 또 어떤 병원은 혀를 보정자 같이 잡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수의사는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 넣기만 하는데 혀를 잡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한 손은 여기를 잡고 한 손은 혀를 잡았으면 어떻게 돼요? 강아지가 잘못하면 좌우로 넘어가겠죠. 그럼 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혀를 잡아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그렇게 잡아줘야 되니까. 자, 삽관을 위한 보정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기절한 상태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안 잡으면 좌우로 넘어가거나 쓰러진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몸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좀 잡아줘야 되고 자, 일반적으로 몸을 갖다가 삽관은 누워서 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앉아서 하는 편이에요. 앉아서 하는 편이고 팔이 이렇게 앞으로 가게 한 상태에서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정자세로 지금 딱 요렇게 딱 요 자세가 딱 좋아요. 딱 정자세로 앉게 하고 고개를 조금 위로 하는 거죠. 기절한 상태이기 때문에 눕게 해도 안 되고 비틀거리게 하면 안 되고 목덜미를 잡든지 고개를 잡든지 해서 고정을 시켜줘야 되고 자, 삽관을 하는 과정에서 목이 꺾여버리게 되면 안 되죠. 관이 쑥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관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목 부분이 꺾이지 않도록 고개를 고정시키는 것이 좋고 목이 처지거나 하지 않도록 아까 우리가 본 동영상처럼 목덜미를 잡는 것도 좋고 다른 한 손은 반드시 위쪽 턱을 잡는다.
보정끈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보정끈 같은 경우는 보정끈은 사용할 사용이 없네요. 송곳니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 싹 걸리게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싹 걸리면은 딱 들면은 이게 그냥 이래 이런 식으로 삭발하는 사람이 목구멍을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각도를 조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삭발하는 사람이 딱 봐서 목구멍이 딱 보이도록 자 혀를 쭉 빼줘야 되는데 이것은 수의사가 보통 잡지만 보건사가 잡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지금 수의사가 잡았고 여기는 보건사가 잡았죠. 누가 잡든지 혀를 쭉 내밀어 줘야지 삭발이 용이해요. 그래서 이 목에 보면은 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우리가 밥 먹으면 음식물이 뭘로 넘어가죠? 식도로 넘어가죠. 식도가 있고 공기가 넘어가는 기도가 있어요. 식도랑 기도랑 같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삽관이 익숙한 사람이 삽관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관이 기도로 가는 게 아니고 식도로 확 넘어가 버려요. 그럼 삽관이 실패한 거예요. 빼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네, 그렇게 되는데 자 이제 앞쪽에서 딱 보게 되면은 목구멍이 이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열린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성대예요. 보컬포드라고 그래갖고 성대가 딱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게 되면은 여기다가 바늘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원래는 얘가 목을 딱 덮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뾰족한 애가 후두덮게 이제 영어로 이제 에피글로티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 이렇게 살짝 덮고 있어서 원래는 안 보여요. 그러다가 지금 후두경이 여기 있죠. 쇠로 된 거 딱 혀 안쪽을 누르게 되면은 얘가 밑으로 싹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보컬코드가 이제 들어가는 저기 성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딱 넣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국동물병원인데 삭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제일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일하게 되면 제일 이제 일하는 건 가까운 것인데 자 산소를 좀 먹이게 하고 전처치를 하고 나서 산소 먹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포폴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프로포폴 조금씩 넣습니다. 살살살살 넣죠. 그럼 얘는 기절할 거예요. 그죠? 기절을 했나봐요. 그죠? 더 넣네. 그죠? 프로포폴 더 넣고 자 여기가 이제 조금씩 의식을 잃어봐요. 그쵸? 그럼 이렇게 눈도 막 두들겨보고 그 다음 턱도 막 이렇게 해보고 하면서 완전히 기절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몸이 지금 어떻게 됐죠? 앞으로 쭉 밀려나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표정을 봐도 지금 약간 의식을 잃어가는 느낌이죠? 지금 완전 의식을 왜 이래? 의식을 이제 잃은 거예요. 의식을 잃은 상태가 되니까 이제 삭관을 하는 거예요. 삭관을 하는데 혀를 누가 해주죠? 수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보조자가 지금 빼주죠. 보조자가 빼주고 몸은 이 상태에서 위로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덜미를 잡든 아니면 몸으로 집행을 하든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후두경 넣었죠? 목에다가 혀를 빼고 자 그럼 지금 여기 있는 보조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손은 위턱을 잡고 한 손은 지금 혀를 빼고 있죠. 그럼 분명히 몸으로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고정하고 있겠죠? 지금 여기 미안하네. 도와준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산소를 계속 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삽관을 할 때 프로포폴 맞게 되면 순간적으로 무호흡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겁이 나니까 산소를 계속 공급을 해주기도 해요. 이렇게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관을 넣겠죠. 후두경으로 보고 관을 안쪽으로 싹 넣습니다. 관을 왜 옆에서 넣는지 모르겠네. 네. 하고 옆으로 눕히죠. 옆으로 눕히고 원래 끈을 묶고 옆으로 눕히는데 좀 순서가 네.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금 커프 부풀리죠. 공기 넣어서. 강아지는 지금 의식을 잃은 상태죠. 그리고 간 나와 있고 옆으로 눕혔죠. 이제 뭐 해야 되죠? 빨리 마취기계를 연결해줘야 돼요. 빨리 마취기계 연결해서 마취기계 연결 빨리 안 하네. 연결해도 돼 있네. 예, 연결돼 있고
지금 몸에다가 이것저것 막 이제 붙이는 거예요. 뭘 붙이냐면은 이제부터는 이 기계를 통해서 마취가 유지가 될 테니까 가스를 계속 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취가 너무 깊어도 안 되고 마취가 얕아도 안 되니까 호흡, 심박 이런 걸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뭘로 모니터링 하냐면 몸에 촉진자 같은 걸 붙여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병원 가셔서 신체 검사 같은 거 하게 되면 심전도 검사 같은 거 하죠. 그쵸? 심전도 검사 같은 거 할 때 집게같이 된 거를 갖다 몸에다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이런 게 이제 다 이런 거랑 연관된 거를 보시면 돼요. 자, 삽관이 다 됐으면은 아까 어떻게 했죠? 튜브를 갖다가 머리의 뒤쪽으로 해갖고 끈을 고정을 한다. 위턱으로 주둥이가 길고 덩치가 있는 애들은 위턱으로 해도 되고 머리가 작은 애들 같은 애들 뭐 가령 말티즈를 한다든지 보스턴 테리어 한다든지 이런 애들은 여기다가 여기다 하면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은 특히 이제 소형견 같은 경우는 목 뒤에다가 이렇게 강하게 합니다. 할 때는 리본으로 묶어줘야 돼요. 왜 리본으로 묶어줘야 되냐면 리본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당기기만 하면 풀리죠. 이걸 나중에 마취가 끝나고 나면 살짝 풀어야 되거든요. 살짝 푸는 과정에서 세게 묶으면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리본으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한자를 옆으로 눕힌다. 근데 아까 보니까 눕힌 상태에서 이렇게 묶었죠. 사실은 묶고 나서 눕히는 게 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ET 튜브랑 마취기 요거 이제 튜브랑 연결하죠. 그 다음에 산소랑 기화기를 빨리 키는 거죠. 산소를 줘야지 강아지가 살고 마취기를 줘야지 마취기를 통해서 계속 마취가스를 줘야지 마취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목에 이렇게 있으니까 빈 주사기를 통해서 퍼프를 부풀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마취제가 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소리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정석적으로는 이걸 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아까 어떻게 했죠? 여기저기다 막 몸에다 연결했죠. 막 혈압도 재고 체온도 재고 이런 것들이 다 몸에다 연결해서 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체 연결했다. 자, 삽관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에는 관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도로 가야지 식도로 가게 되면은 삽관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삽관이 만약에 제대로 되면은 이거 자체가 기도로 넘어간 상태라서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게요. 모니터를 할 때 호흡을 갖다 모니터링 하는 게 있어요. 그 호흡을 모니터링 하는 게 그래프가 이쁘게 잘 뜹니다. 삽관이 제대로 안 되고 식도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폐로 연결이 돼갖고 호흡이 모니터링 돼야 되는데 식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모니터링이 안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안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목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관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고 식도는 안 만져지거든요. 식도는 안 만져져야 되기 때문에 목에 딱 만지면은 관이 딱 하나만 느껴져야 되는데 기도는 딱딱해요. 기도는 딱딱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관이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밑에서 목을 만졌을 때 관이 하나만 딱 만져져야 되는데 만약에 식도로 들어가게 되면은 기도가 있고 식도가 있고 식도는 말랑말랑 하거든요. 그러면은 딱딱한 기도가 만져지고 옆에 식도 안에 들어간 관도 만져집니다. 그래서 관이 만약에 두 개가 만져진다 그러면은 삽관이 잘못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삽관이 잘못되면은 호흡에 문제가 생기고 호흡에 문제가 생기면 응급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삽관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꼭 해야 되고 보통 이 모니터를 딱 보게 되면은 이 그래프에 따라서 삽관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까 한 거 같은데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삽관을 하고 나서 마취가 이제 끝날 때 관을 다시 빼요. 그 관을 넣는 거를 갖다가 삽관이라고 하고 영어로 인큐베이션이라고 하고 그 관을 빼는 걸 갖다가 이걸 발관이라고 그래요. 발관이란 말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영어로 이제 익스튜베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튜브 빼세요, 관 빼세요, 그냥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영어로 인스티베이션이라고 발관이란 말은 쓰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관은 언제 빼냐면은 삽관을 했죠. 마취가 전부 다 끝나고 나서, 마취 끝나고 나면 마취가스 끄죠, 그죠? 마취가스를 끄고 나서, 자, 이때 마취가스는 안 들어가지만 산소는 계속 넣어줘요. 그래서 그러면은 마취라는 게 깨는데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바로 깨는 게 아니고, 가스를 껐다 그래서 바로 깨는 게 아니라 계속 조금 약간 아직 마취가 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깰 때까지 이제 기다리죠. 마취가 안 깬 상태인데 관을 확 빼버리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응급 상황이 오면은 대응을 못해요. 그래서 절대로 관은 함부로 끄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수로라도 수술 중이면 정말 큰일이고, 끝나고 나서 마취 끝났네, 관을 빼버리면은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절대로 관을 빼버리면 안 돼요. 관을 빼는 거는 반드시 수의사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판단할 수준이 됐을 때 이 정도면 빼도 되겠다 했을 때 이제 빼는 거지, 함부로 그냥 한참 마취 이제 깬 지 얼마 안 됐는데 빼버리면은 나중에 응급 상황이 오게 되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ET 튜브는 약간 마취가 깨고 나면은 빼야 돼. 그래서 마취가 이제 얘가 이제 마취가 좀 심하게 돼서 죽을지도 모르는 관을 빼버리면은 호흡이라든지 이런 응급 상황이 왔을 때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취가 깨고 나면은 빼게 됩니다. 대신에 마취가 완전히 깨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취가 완전 다 깨버리면은 목에 관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얘가 엉엉엉 하면서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취가 어느 정도 그냥 깼을 때 빼야 돼요. 너무 깨도 안 되고, 아니면 마취가 너무 심하게 돼 있어도 안 되고, 약간 각성이 됐을 때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당히 깼을 때 뺀다. 그러니까 말이 되게 어렵죠. 적당히 깼을 때 뺀다는 게, 적당히 깼을 때가 언제냐면은, 자, 관 제거를 위해서 보통 그 저작이라 그래갖고 입을 앙앙앙앙 해요. 그래서 강아지가 관이 이렇게 목에 들어가 있으면은 깰 때가 되면은 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깰 때가 되면은 몇 가지 사인이 보여요. 처음 제일 중요한 거는 모니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흡이나 심박 같은 게 막 빨라져요. 그 다음에 눈을 이렇게 톡톡톡, 눈곱 요 앞에 있는 데를 톡톡톡 두드리면 얘가 눈을 움찔움찔해요. 마취가 되어 있을 때는 눈을 움찔움찔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마취가 되니까 증거예요. 근데 이렇게 톡톡톡 치면 눈을 움찔움찔해요. 그럼 얘 좀 있으면 깨겠구나. 그러면은 막 이렇게 발 있는 데를 꼬집어요. 발이 있으면은 발가락이 있죠. 이걸 지간부라 그래요.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 이런 데 이렇게 톡톡 꼬집으면은 발을 움찔움찔 빼거나 아파해요. 그럼 이제 깬다는 그런 적인데, 결정적으로 얘를 빼는 순간은 언제예요? 얘를 빼는 순간은 이렇게 딱 돼 있을 때, 입에 있으면 얘가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이렇게 막 입을 앙앙앙 하면서 저작을 합니다. 저작이라는 게 씹는다는 거죠. 씹기 시작해요. 이렇게 앙앙앙 씹기 시작하면은 그때가 빼는 타이밍입니다. 씹기 시작하면은 쏙 뺍니다. 이렇게 쏙 빼면 돼요. 자, 빼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고정끈으로 여기 묶여 있겠죠? 그래서 고정끈을 미리 풀어줘야 돼요. 고정끈을 미리 풀어주고 쏙 빼면 나올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앙앙앙 거리면은 빼고, 앙앙앙 거리는 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갑자기 강아지가 고개를 든다든지 아니면 눈을 막 껌뻑껌뻑 하면서 진짜 깨는 것처럼 보일 때는 그때도 빼도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빨로 깨무는 저작을 보이거나, 그 다음 연하라 그래서 연하는 삼키는 거예요. 뭐를 막 얘가 앙앙앙 삼키는 거예요. 목에 뭐가 있으니까 깨물든지 삼키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되면은 관제어가 가능하고, 아니면은 고개를 심하게 들거나 눈을 떠서 의식을 회복했을 때도 관을 제거를 하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저작을 보이면 막 빼는데 사실은 고양이 혀만 움직여도 빼기도 해요. 이거를 빼고 나서도 강아지가 바로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관은 약간 깨기 시작할 때 뺀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빼고 나서도 마취가 회복되는 거는 계속 관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뺄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발 호흡의 여부를 체크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강아지가 호흡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강아지가 숨 쉬는지 안 숨 쉬는지 어떻게 체크해요? 호흡을 흉곽이랑 복강이랑 이렇게 들리고 들어가고 들리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강아지 신체 검사할 때 어떻게 해요?
심박수는 심박이랑 온도, 체온이랑 그 다음에 호흡수를 잴 텐데 심박수는 그 청진기로 재면 되고 체온 같은 경우는 항문에 체온계를 넣어서 재고 호흡수는 얘가 들렸다 들어갔다 들렸다 들어갔다 하는 이 수치를 재는 거죠. 그래서 정상은 한 15에서 30 정도죠. 정확하게 한 16에서 23인가 그래요. 그거는 뭐 강아지마다 워낙 다르니까. 그래서 이 관을 이제 지금 이제 마취된 상태로 강아지가 이제 누워 있다. 그럼 이제 내가 관을 빼려고 하는데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강아지가 반드시 호흡을 하고 있어야 돼요. 흉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호흡을 하고 있지 않으면 얘는 지금 호흡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을 빼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잘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나서 입을 앙앙앙 물기 시작하면은 딱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들렸다 내려갔다 들렸다 내렸다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자발호흡이라 그래요. 꼭 알아두세요. 이 용어를. 자발호흡은 자기가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호흡한다는 거예요. 자발호흡의 여부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테크니션이 돼갖고 동물보건사가 돼갖고 마취를 모니터링 할 때 이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자발이 있어요 없어요. 자발이라는 게 스스로 호흡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 따라 다르거든요. 스스로 호흡을 하면 그냥 둬도 되죠. 스스로 호흡을 못하면 인공호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체크하면서 자발호흡의 여부를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을 제거할 때도 꼭 호흡을 하고 있는지 하지 못하는지 여부를 보고 만약에 호흡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절대로 관을 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눈꺼풀 반사가 있으면 마취가 깨고 있는 것이다. 곧 깨겠구나.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결정적으로는 입을 앙앙앙 할 때 빼야 돼요. 그쵸? 근데 우리가 대충 봤을 때 눈꺼풀 반사를 해서 눈을 치면 눈을 막 깜빡깜빡하고 여기를 막 꼬집으면 발을 막 빼고 이러면은 아 이제 좀 있으면은 이것도 앙앙앙 하는 것도 보이겠구나 하는 식으로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어느 정도 깨겠다 싶으면은 대기를 하고 있다가 문을 물기 시작하면 이렇게 싹 빼는 거예요. 관 제거하는 걸 한번 볼까요? When recovering our canine patients from anesthesia, we tend to extubate dog's trachea when the dog is swallowing. This marks the fact that their pharyngeal and laryngeal reflexes are returning, and hopefully they can protect their own airway once the endotracheal tube is removed. In this video, we see the dog swallow. 이게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이런 자료가 별로 없어요. 이런 동영상 자료가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이렇게 수익 쪽은 자꾸 제가 이제 외국 자료. When recovering our canine patients from anesthesia. 자 지금 목 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주둥이 있는데 끈으로 고정해놨죠. 고정해놓은 걸 미리 푸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관을 쏙 빼버려야 되는데 묶여 있으면은 관을 빨리 못 빼죠. 미리 묶여 있는 걸 지금 푸는 거예요. 고정끈을. 다 풀었어요. 이제 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This marks the fact that their pharyngeal and laryngeal reflexes. 그래서 강아지가 지금 끈은 풀린 상태로 연결만 돼 있고 이제 언제든지 앙앙앙 거리든지 삼키든지 그런 반응을 보이면은 쏙 빼면 됩니다. 빼는 건 쉬워요. 그냥 뒤로 쑥 잡아당기면 쏙 빠져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후두나 인두 쪽에 반응이 오기 시작하면 빼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In this video, we see the dog swallowing a few times. 눈까지 떴죠 얘는 지금. A few times before the 독이 cough is. 지금 스왈로잉 한다는 거예요. 뭐 저기 막 자꾸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서 지금 쏙 그냥 빼버려요. 그냥 이렇게 쏙 빼버리면 돼요. 빠지는 건 되게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관을 제거하는 걸 봤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도입을 해갖고 삽관을 했죠. 그럼 이제 연결을 시켜갖고 마취를 유지를 시켜야 되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취를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자, 마취 유지시키는 거는 기계가 해요. 기계가 하는데 기계 조절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첫 번째로 자, 기계를 조절하는데 어떻게 조절한다고 그랬죠? 너무 깊어도 안 되고 마취가 너무 얕아도 안 된다. 적당한 단계로 조절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마취가 깊은지 얕은지 그런 거를 마찬가지로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랬죠? 자, 마취 유지. 이 단계를 유지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총 4단계가 있는 거예요. 전마취, 그 다음에 도입, 마취 유지, 마취 회복. 4단계죠. 삽관이 되었으면 호흡 마취기를 연결해서 본격적으로 마취를 한다. 도입이 시작이라면 이 단계는 말 그대로 마취를 유지하는 단계. 이거 아까 드린 말씀이죠? 호흡 마취상에서 지속적으로 마취 가스의 정도를 조절한다. 즉 마취가 얕으면 가스를 더 틀고 마취가 깊으면 가스를 줄인다. 마취를 유지하면서 호흡, 심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수술이 끝날 때까지 마취를 유지한다. 사진 받고. 자, 동물보건사가 이 유지를 하려면 마취 기계를 좀 알아야 돼요. 마취 기계를 알아야 되는데 딱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원리는 되게 간단해서 이 기계에 대해서 왜 대충 알아야 되냐면 마취가 얕거나 깊을 때 이걸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기계를 써서 이걸 조절을 해가지고 마취가 얕은 상태, 깊은 상태에서 얕으면은 더 많이, 깊으면은 더 적게 기압 조절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취기가 새는지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다. 마취를 하기 전에 이걸 갖다가 누수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 이걸 리키지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리키지가 뭐가 새는 거거든요. 공기가 새는지, 왜냐하면 이게 마취가 이렇게 공기를 따라서 이거 관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깨졌다든지 구멍이 났다든지 하면 마취가스가 다 새는 거죠. 그럼 동물은 마취가 안 되고 사람이 마취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계가 새는지 그런 검사를 누가 하냐면 테크니션들이 합니다. 아침에 딱 왔을 때 수술 있는 날에 딱 들어가서 마취기가 새는지 안 새는지를 이걸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 검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소다 라인 및 마취약의 관리를 할 수 있다. 자, 이 하얀 게 소다 라인이에요. 보이세요? 이게 소다 라인인데 이거는 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몇 주에 한 번씩 갈아줍니다. 그래서 이걸 가는 게 또 테크니션들이 보통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취약 관리. 마취약은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 이제 들어가는데 이 마취약이 떨어지면은 한참 마취하고 있는데 가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수술하기 전에 꼭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마취가 보면은 여기 이렇게 튜브 달려 있죠. 튜브도 있고 호스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이 다 사이즈가 강아지의 체중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체중에 맞는 튜브라든지 호스를 준비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자발호흡 말씀드렸죠. 자발호흡을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숨을 쉬는데 자발호흡을 못하는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인공호흡을 해줘야 됩니다. 억지로 공기를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공기가 필요할 때 우리가 이제 배깅이라는 과정을 해갖고 공기를 줍니다. 여기 이렇게 튜브 있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짜주면서 공기를 억지로 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배깅이라고 하거든요. 배깅. 그래서 배깅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호흡을 줍니다. 이걸 인공호흡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자, 배깅을 할 때 그냥 공기를 주는 게 아니고 여기 또 밸브가 있어요. 이 밸브를 조절해 가면서 공기를 주게 되는데 이거 원리를 좀 어느 정도 알아야지 도움이 됩니다. 이 밸브를 갖다가 팝 오프 밸브라고 해요. 그래서 팝 오프 밸브는 꼭 알아두세요. 이거를 닫아두면 강아지가 죽어요. 꼭 열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팝오프 밸브 깜빡하고 닫아놓고 있다가 강아지가 사망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어요. 이거는 뭐 테크니션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수의사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팝오프 밸브 안 열고 있다가.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열고 닫는 게 아니라 딱 누르는 형태로 나온 것도 있어요.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열려고 할 때 누르는 형태로 된 것도 있고. 어쨌든 자, 마취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딱 생긴 거 이제 다 비슷하죠. 기본적으로 마취기는 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병원에서 어떤 마취기를 쓰든지 원리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원리는 거의 다 똑같고 생긴 것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어떤 거는 되게 막 멋있게 생긴 게 있는데 멋있게 생겼어도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 밸브라든지 마취 뭐 기왕이라든지 이런 거 원리가 기본적으로 다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취기기 하나만 배우면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호흡 마취기고. 자, 일단은 호흡 마취를 하는 데 있어서 원래는 마취기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고 이건 이제 한 종류만 있는 거죠.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기계를 갖다가 하나의 마취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취 회로는 폐쇄형이 있고 개방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폐쇄형은 리브리딩, 개방형은 논 리브리딩이라고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 우리가 마취를 하게 되면은 마취 가스랑 산소랑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나가요. 그 다음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요. 계속 이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은 쓰고 난 마취가스를 갖다가 재활용하면은 이게 리브리딩입니다. 다시 한다는 거죠. 브리딩이 숨 쉬는 거거든요. 이걸 다시 쉰다는 거예요. 닫혀있는 회로 안에서 쓴 거를 계속 쓰는 거고, 논 리브리딩이라는 거는 한 번 쓴 거는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온 걸 갖다가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쇄형은 사용한 가스를 재활용하는 것이고 개방형은 재활용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개방형은 나왔다가 다 밀어내기 때문에 밖으로 그냥 사용한 가스는 다 밀어버리기 때문에 공기가 순환된 속도가 엄청 빨라요. 폐쇄형 같은 경우는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지 않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폐쇄형, 얘는 폐쇄형이에요. 폐쇄형을 쓰는 거는 7kg 이상 되는 강아지에서 보통 폐쇄형을 쓰고, 개방형은 7kg 이하에 비해서 보통 사용을 하는데, 자, 문제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인데 뭐 대학병원급이 아니면은 그냥 다 폐쇄형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요. 개방형은 사실 조금 달라요. 이 대인 시스템이라 그래갖고 위에 이런 게 달려 있어요. 보통 원리는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이런 차이만 있는데, 이게 달려 있으면은 여기는 조금 작은 애들은 마취를 개방형으로 다르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원리가 비슷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제 생각에는 이해가 될 것 같고, 보통 그냥 대부분 몰라서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요거를 갖다가 하려면 또 돈이 들기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개방형은 한 번 쓴 가스를 어떻게 해요? 다 버리거든요. 폐쇄형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가격이 싸겠어요? 당연히 폐쇄형이 쓰니 싸니까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그냥 폐쇄형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개방형을 쓰는 데는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정말 큰 병원에 가서 마취를 보지 않는 이상은 그냥 폐쇄형을 사용한다. 다 이렇게 생긴 거를 사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취의 회로에 대해서 조금 배울게요.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너무 어려워 마취. 그죠? 가르치는 것도 어렵다. 좀만 쉬었다가 할게요.